덴마크 외가 조규성 유럽 첫골 오른쪽 화살표 H 514분 4골 플러스 미트윌란 중심 플러스 동료 빅리그행으로 1추. 덴마크 왜 가냐? 는 비판의 목소리가 싹 사라졌다. 조규성이 덴마크는 물론 유럽 무대에서도 골맛을 보며 자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스스로 지웠다. 게다가 동료 선수들이 연달아 빅리그에 진출하면서 덴마크는 중소리그라는 일부의 분석도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조규성이 유럽 대항전 첫 골을 기록한 가운데 미트윌란이 1차전 패배를 뒤집고 우에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미트윌란은 18일 한국 시간 덴마크 해닝에 위치한 MCH 아레나에서 열린 오모니아와의 2023-24 시즌 우에파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3차 예선 2차전 홈경기에서 5에서 1대승을 거뒀다. 앞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에서 1로 패했던 미트윌란은 합계 점수 5에서 1을 기록하며 대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조규성도 이날 전방 원톱으로 나서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보태고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클럽 대항전 첫 골을 나갔다. 일주일 전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졌던 미트윌란은 이를 뒤집기 위해 빠른 득점이 필요했다. 이때 오모니아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페널티킥까지 험납했고 조규성이 해결사로 나섰다. 전반 27분 키커로 나선 조규성은 깔끔한 마무리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조규성의 유럽 무대 첫 골이 터진 순간이었다. 특히 직전 정규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 실축한 아픔을 딛고 이번엔 성공시킨 것의 의미가 크다. 합계 스코어 1에서 1로 균형을 맞춘 미트윌란은 곧바로 일격을 맞았다. 전반 31분 안드로니코스 카코울리스에게 동점골을 내준 것이다. 다시 합계 스코어 1에서 2로 끌려가게 된 미트윌란은 전반 막판 두 골을 연달아 득점하며 승부를 뒤집었다. 전반 43분 프랑쿨리노 글루다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고 전반 추가 시간 프랑쿨리노가 다시 한번 골망을 갈라 멀티골을 기록했다. 미트윌란은 합계 스코어 3에서 2로 앞서 나간 채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에도 미트윌란의 득점 행진이 이어졌다. 프랑쿨리노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후반 19분 박스 안 패스를 멋진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승리가 굳어지자 미트윌란은 원톱 조규성을 후반 32분 불러들였다. 미트윌란은 후반 35분 아르민 기고비치가 5번째 득점에 성공하며 완전히 승기를 굳혔다. 이후 추가 득점 없이 미트윌란이 5에서 1대승을 챙기면서 합계 스코어 5에서 2로 대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 상대는 폴란드 명문 레기아 바르샤바로 오는 24일 미트윌란 홈에서 1차전, 31일 바르샤바 홈에서 2차전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득점으로 조규성은 덴마크 진출 후 우에파 클럽 대항전 첫 골 넣은 것은 물론 정규리그까지 합쳐 8경기 4골을 기록 중이다. 경기당 0.5골이지만 조규성이 주중 주말 경기를 하느라 로테이션 소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출전 시간 대비 득점력이 높은 편이다. 조규성은 덴마크 정규리그와 우에파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에서 총 8경기를 뛰었는데 출전 시간이 514분으로 이를 90분 풀타임으로 환산하면 5.5경기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조규성은 지난달 22일 리그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1에서 0 신승을 이끌더니 30일 리그 2라운드에서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달성했다. 지난 리그 3라운드 림비전에서 팀은 1에서 4로 패했지만 조규성만은 빛났다. 조규성은 이날 단 10분을 뛰면서 후반 36분 팀이 0에서 3으로 뒤진 상황에서 교체 투입되면서 그라운드를 밟아 득점을 기록했다. 팀이 0에서 4로 뒤지던 후반 추가 시간 후방에서 날아온 패스를 멋진 침투로 놓치지 않았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발을 갖다 대 골대 안으로 슈팅을 날리면서 만회골을 터뜨렸다. 미트윌란은 조규성의 골로 간신히 0패를 모면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왼쪽 측면 크로스를 2번이나 헤더골로 연결하며 한국 축구사 첫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 주인공이 된 조규성은 이후 올 초 유럽 진출을 추진하다가 전북에서 6개월 더 뛰기로 결심했다.
독일 마인츠,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러브콜이 왔지만 K리그가 오프 시즌이다 보니 몸 상태가 충분하지 않았고 시즌 중간에 합류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변 조언을 받아들여서다. 특히 PSV 에인트호번을 거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가 된 박지성 현 전북 디렉터의 조언을 받아들여 여름 이적으로 방향타를 돌렸다. 박 디렉터는 약속을 지켜 조규성의 행선지를 물색했다. 잉글랜드 2부 리그 구단들도 그를 원했으나 오래전부터 260만 파운드, 43억 원을 들고 그를 찾아온 미트윌란에 가기로 했다. 박 디렉터의 조언이 이때도 큰 몫을 차지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8월 말까지인 만큼 좀 더 기다려보자는 권유도 있었으나 조규성은 미트윌란 시즌 개막 전에 입단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히고 덴마크로 날아갔다. 그러나 조규성의 미트윌란 이적에 반대하는 팬들 및 언론이 적지 않았다. 덴마크 리그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리그 순위 17위에 머무르고 있는 중위권 리그인데다가 미트윌란이 덴마크 내 중위권 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조규성이 덴마크에서도 실패하면 오히려 자존심만 구기고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이는 여름 내내 이곳저곳 전화 연락을 하면서 이적료와 연봉, 출전 시간 면에서 적합한 조건을 들고 온 박 디렉터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됐다. 하지만 조규성은 전북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왜 박 디렉터가 비난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미트윌란에서 연속골을 쾅쾅 때려박으며 득점으로 말했다. 덴마크 리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만큼 수준 낮은 리그는 아니다. 오히려 19위인 그리스 리그보다도 순위가 높다. 게다가 덴마크는 2년 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올랐던 나라로 이번 조규성 출전 경기에서 보듯 인기도 높아 많은 관중과 수준급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덴마크 선수들 체격이 좋다 보니 조규성 입장에선 덴마크에서 성공할 경우 독일이나 다른 서유럽 리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 입단할 때 튀르키예 리그도 15위권을 오가는 등 순위가 높진 않았다. 향후 미트윌란에서 얼마나 롱런하고 또 다른 꿈을 꿀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8경기의 서위 행보를 놓고 봤을 때 적응 시간도 부족했던 조규성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과 덴마크 리그의 수준, 미트윌란의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한꺼번에 알린 셈이 됐다. 마침 미트윌란에서 빅리그에 속속 진출하는 선수들이 생겼다는 것도 호재다. 최근 미트윌란 측면 공격의 핵인 덴마크 21세 이하 대표 구스타브 이삭센이 이탈리아 명문 라치오에 1200만 유로, 180억 원에 이적했으며 조규성과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하고 있는 공격수 소리 카바는 스페인 라스팔마스 진출을 눈앞에 뒀다. 미트윌란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면 충분히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빅리그에 갈 발판이 열려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조규성이 미트윌란에서 더욱 집중력 있게 뛸 이유가 생겼다. 2. 스트라이크보다 많은 볼. 7449 17점 참사. LG 출신 195cm 우한 신인. 제구 난조에 눈물 흘리다. 김동규는 18일 한평구장에서 열린 2023 KBO 퓨처스리그 기아 퓨처스팀과 경기에 고양 히어로즈 선발로 나서 3.2이닝 4피안타, 1피홈런, 7449 3탈3진 17점으로 난조를 보이며 패전의 쓴맛을 봤다. 김동규는 1회부터 쉽지 않았다. 선두타자 김민수와 오선우에게 볼넷을 내주며 시작했다. 황대인을 삼진으로 돌렸지만 김석환에게 1타점 2루타, 이어 정혜원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폭투로 한 점을 더 내줬다. 2회는 가볍게 3자 범퇴 이닝을 만든 김동규지만 3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장시현에게 볼넷을 내줬다. 이어 김민수에게 안타를 맞았다. 오선우와 황대인을 삼진으로 돌렸지만 김석환에게 3런 홈런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다. 김석환에게 연속해서 장타를 맞았다.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선두타자 최수빈을 우익수 뜬공으로 잘 처리했다. 그러나 한승혁에게 볼넷을 내준 것을 시작으로 신범수에게 안타, 장시현에게 볼넷을 내줘 1사주자 말로 위기를 맞았다. 김민수 타석에서 1실점을 허용했지만 아웃카운트 하나를 추가했다. 그렇지만 오선우에게 볼넷을 내줘 또 말루가 되었고
황대인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며 실점이 계속 늘어났다. 결국 고양 벤치는 교체를 택했고 김동규가 내려가고 정현재가 올라왔다. 그러나 김동규가 두고 간 승계주자 실점을 막지 못했다. 정현재가 김석환에게 3타점 2루타를 맞으며 김동규의 실점은 10점으로 늘어났다. 이후에도 기아 타선은 정혜원과 최수빈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더 가져와 4회에만 무려 7점을 뽑아냈다. 이후에도 무서움을 뽐낸 기아 타선은 고양을 16에서 2로 잡았다. 김석환은 4타수 3안타 6타점 4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이날 김동규는 83개의 공을 던졌는데 이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37개에 불과했다. 볼이 46개, 제구 난조를 보였다. 피안타보다 볼넷이 더 많았다. 2023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7순위로 LG 트윈스에 지명돼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동규는 지난달 29일 이주영과 함께 키움으로 왔다. 김동규는 퓨처스에서 선발로 2경기를 소화한 후 지난 13일 친정팀 LG를 상대로 키움 데뷔전 겸 1군 첫 선발 경기를 가졌으나 2이닝 4피안타, 1피홈런, 3볼 넷 5실점으로 무너졌다. 이후 2군으로 다시 와 첫 경기를 가졌는데 또 한 번 제구 안정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김동규다. 김동규의 퓨처스 성적은 3승 6패에 평균 자책은 종전 4.00에서 5.55로 뛰었다. 키움의 미래로 불리고 있는 김동규의 다음 등판은 어떨까? 3. 12회 홈런 3방, LG. SSG의 짜릿한 역전승, 키움. 롯데 5연승 저지, 종합. LG는 18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솔 KBO 리그 SSG와 경기에서 연장 12회 승부 끝에 8에서 4로 이겼다. 단독 선두 LG, 63승 2무 37패. 는 2위 SSG 55승 1무 45패를 8경기 차로 밀어냈다. SSG는 최근 4연패 수렁에 빠졌다. 승부는 연장 12회에야 갈렸다. LG 문보경이 12회 결승 솔로포 시즌 7호를 날리고 정주현 시즌 1호 김민성 시즌 6호 2월 시즌 LG의 첫 번째 연속 타자 홈런을 합작해 승기를 가져왔다. 선발 최원태가 7이닝 4실점으로 물러난 LG 마운드는 함덕주 고우석 유영찬 백승현 김진성의 릴레이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일궈냈다. SSG는 선발 커크 메카티가 6이닝 무실점 쾌투를 벌였지만 구원 난조에 울었다. 연장 10회 초 등판에 2와 3분의 2이닝 5피안타, 2홈런, 3실점을 기록한 최원준이 패전의 멍에를 썼다. 0으로 맞선 4회 1-4일 2루 기회를 맞은 SSG 최주환이 5월 3런포 시즌 17호를 날려 5위를 점했다. 6회 1-4 만루에서는 강진성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냈다. 메카티에 묶여 침묵하던 LG는 SSG가 마운드를 교체한 7회 초 4점을 뽑아내 균형을 맞췄다. 선두 정주영과 대타 오지환이 SSG 문승원에게 연속 볼넷을 얻어내자 박혜민이 우중간 적시타를 쳤다. 진 무사일 2루에서 홍창기가 바뀐 투수 고효준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대타 박동원이 좌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뽑아냈다. 이때 1루 주자 박혜민이 홈까지 노리다 태그아웃 때 흐름이 넘어갈 뻔했지만 LG는 김현수의 볼넷으로 다시 2-4일 2루 찬스를 연결했다. 그리고 오스틴 딘의 우전 안타에 우익수 한유섬의 포구 실책이 겹쳐지며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아 4에서 4 동점에 성공했다.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뒤 양팀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다. SSG는 9회 말 선두타자 김성현이 볼넷으로 걸어나갔지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다. LG는 10회 초 1-4일 3루에서 이중 도루를 시도하던 3루 주자 문보경이 홈에서 아웃돼 찬물을 끼얹었다. 계속될 것만 같던 균형은 12회 초 깨졌다. LG 타선이 지친 최민준을 공략했다. 2사 후 문보경이 최민준과 풀카운트 승부를 벌여 7구째를 통타. 타구를 담장 밖으로 보냈다.